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생 자체가 한번 잘못돼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좌초되거나 도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남한테 피해를 당하는 경우, 특히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좀 잘 당하게 되고 그 순간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큰 구렁텅이라든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사주에 관계된 것 포함 또 인생을 살면서 또 제가 상담한 사람들의 경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삼아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주 팔자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를 한번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한 후유증이 정말로 엄청나게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돈 몇 푼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자기의 전 재산, 심지어 또 빌려서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잘못 투자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실제로 사주로 보면 이 사주에도 좋은 사주가 있고 나쁜 사주가 있고, 또 사주 나쁜 사주라고 하더라도 운이 좋게 또 온다고 하면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데, 사주에서 특히 재물 때문에 이 재물,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군비쟁제라고 해서 비견과 겁재가 많은 사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다신약 사주라 그래서 나의 기운은 약한데 재물이 너무 많아서 신약하게 되는 제다신약 사주, 이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군비쟁제 사주는 비견 겁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재물이 없는데 내가 나눠 먹을 사람, 뜯어 먹을 사람이 많게 된다고 하면 항상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주가 약간의 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 비견겁재가 많다 보면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라든지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내가 설마 누구한테 뒤통수를 맞겠어? 내가 누구한테 당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믿음감,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믿음감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한순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다신약 사주는 뭐냐면 나의 비견겁재, 나의 기운을 도와주는 비견겁재는 적고 반대로 재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항상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이럴 때 잘못 판단하게 되면 한순간에 큰 실수를 하게 돼서 남한테 돈을 많이 뜯긴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다신약이나 군비쟁제 사주가 운의 흐름이 좋고 사주의 격국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 물론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주의 군비쟁제, 이거는 비견겁재가 많아서 재물을 다툰다는 소리고, 제다신약은 재물이 많아서 나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상반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둘 다 어렵게 잘못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내가 누구를 너무 믿는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돈에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수익률을 너무 또 남들은 20% 30% 만족하는데 몇 배로 뻥튀기 하는 걸 원한다든지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친구라든지 동업자,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금전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상담했지만 거의 한 7, 80% 이상은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실제 사례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비견겁재가 많은데 한 번도 그런 일 당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언제든지 자기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주하고 상관없이 두 번째는 자기의 자신감이 강한 사람, 즉 이런 분은 뭐냐면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공직에도 높은 자리에 최소한 뭐 과장, 국장, 그러니까 이사관, 부이사관급 이상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이 퇴직하고 나와서 의외로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회사라든지 임원진 출신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 또 군대에 있다가 뭐 최소한 연간급 중령, 대령, 장군 이상으로 하신 분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항상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누가 나를 뒤통수 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한순간에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또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항상 그 어떤 조직 사이에서 승승장구도 했지만 인정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설마 저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겠어, 그리고 네가 감히, 또 자기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난 똑똑하다, 누구한테 안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다시 한번 어떤 누가 계약을 하자, 누가 투자를 하자, 아니면 돈을 빌려줘, 언제 갚을게,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한 번 더 그걸 확인하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만이 이런 부분에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큰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어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약속을 상대방이 이렇게 잘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잔머리 못 쓰는 사람은 큰 머리 못 쓰고 잔돈푼에 벌벌 떠는 사람은 큰 돈을 못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작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지만 시간 약속을 좀 잘 안 지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해놓고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또 어떤 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을 한다.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믿고 뭘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했을 때 평상시 습관처럼 약속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돈 문제가 연관이 되었을 때 처음에 같은 경우는 뭐 잘 지킬 것처럼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런 평상시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과는 돈 거래를 안 해야 손해를 안 볼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하다가 돈을 뭐 의도적으로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한테 뭐 돈의 뭐 상대적인 개념이겠지만 누구한테는 100만 원이 큰 돈이고 누구한테는 100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찌됐건 내가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누구한테 빌려주고 했던 부분을 못 받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약속 같은 것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유대관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좀 다른 거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람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뭘 했을 때 잘 해주려고 하는, 이상하게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과도한 친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는데 나를 보는데 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호감을 갖나? 아니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물론 태생적으로 이 사람이 성격상 잘해주고 사람 자체가 인품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의도적으로 뭐 잘해주는 느낌이 난다든지 이상하게 나한테 접근을 한다든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또 뭐 귓속말을 좀 자주 한다든지 친한 척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친절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처음 만나서 얼마든지 친해질 수는 있습니다. 친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과정이라는 게 있고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과도하게 만난 지도 얼마 안 돼서 바로 친절을 베푼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이상하게 잘해주려고 한다든지 하면 한 번쯤은 이 사람들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좀 친해졌다, 나도 경계심이 풀어졌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뒤통수 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보면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본 방송을 보시면서 한 번 더 다시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되새기면서 마저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의하시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런 게 잘못돼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지금 힘든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